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틱톡 인수 협상에 죄를 뿌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깜짝 놀랄 발언도 나왔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용 금지 압박 속에서 중국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업권 일부를 사실상 강제로 처분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술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며 급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8월 30일 늦은 밤에 성명을 내고 회사는 28일에 중국 상무부가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와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기술 수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8일 중국 상무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는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술이 무더기로 추가된 수정 목록에는 텍스트 분석, 스피치 모델링, 음성 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 분야 기술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틱톡 매각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새 수출 제한 규정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을 매각할 때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새 규정은 노골적인 금지는 아니더라도 매각 지연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막바지로 접어든 틱톡의 인수합병 협상이 이번 수출 규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틱톡을 미국 기업들이 인수하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건네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바이트댄스가 즉각 새 규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중국의 새 수출 규제가 틱톡 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유통업체 월마트 등 틱톡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데 급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바이트댄스가 내달 15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계에서는 미국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애용하는 틱톡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의 요청에 따라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를 명분으로 바이트댄스를 겨냥해 미국 내 사용 금지, 미국 내 자산 매각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는 보안 우려를 넘어 두 강대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중국의 간판 기술 기업인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으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란 시각입니다. 미국 정부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압박한 가운데 이번엔 중국 정부가 거꾸로 제동을 거는 조처에 나서면서 양국의 틱톡 매각 문제를 두고 힘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면적인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틱톡 매각 문제가 갖는 민감한 성격 탓에 설사 바이트댄스가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요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기한 안에 허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시한 안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예고대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는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두거나 매각 협상 일정 지연을 받아들이는 타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인 텐센트의 메시징 앱 위챗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과 같은 규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만일 미국이 진짜로 위챗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애플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이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는 강경한 대외 발언을 서슴지 않아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있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것처럼 중국 텐센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위챗을 제재한다면 애플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자오 대변인은 8월 28일 새벽 1시에 이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트윗의 끝에는 트위터 for 아이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오 대변인이 아이폰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 누리꾼들이 자오 대변인의 애플 불매 경고 발언을 계기로 그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자오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아이폰으로 트위터에 각종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가 애플 불매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인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외교부 대변인이 첨예한 미중 갈등 와중에 스스로 아이폰을 쓰면서 불매운동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입으로는 중국인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자고 하면서 자기는 애플 스마트폰으로 트윗을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미 강경 대응을 외치던 중국 공직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중의 눈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 노릇을 하는 황구시보 후시진 총편집인은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 체포돼 반미 감정이 들끓던 2018년 12월에 아이폰으로 웨이보를 한다고 대중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아이폰을 썼다는 그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결국 애국 소비를 상징하는 화웨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탔습니다. 틱톡 매각에 제동을 걸고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